두파산 이거 알고 들어가면 끝나요. 제목이 두파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파산자 두 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파산이 누구랑 누구냐? 하나 정례 모친, 나머지 하나 오기미. 됐죠? 이렇게 나오는데 정례 모친은 물질적 파산자예요. 그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이제 해방 직후거든요. 해방 직후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 뭐 이것저것 제도도 많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그 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정례모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을 거의 싹 다 잃어요. 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돈 빌리고 돈 갚으라고 여기저기 다 닥달하고 여기저기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사실 오기미가 우리 텍스트에서는 오기미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오기미한테 돈을 빌렸는데 오기미가 고리대금업자예요. 어. 오김이랑 정래모친이 원래 친구였단 말이야, 옛날에. 어린 시절 친구였는데, 어, 오김이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럼 정래모친 나중에 만났을 때, 막 돈 갚으라고 난리를 치죠. 그런 이제, 굴욕, 모욕을 당하는 입장. 괜찮죠? 반면에 이제 오기미는 아까 얘기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거지만 고리대금업을 하니까 재산은 있어. 물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돈돈돈돈돈 해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 음. 그죠? 물질 만능주의.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배금주의라고 하죠. 본문 중에 나오는 거지만 오기니미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 어렸을 때는 되게 순수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이런 아이였거든. 근데 완전히 변해버렸죠. 정신적 파산자예요. 정신적 파산자.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해방 직후 있잖아. 해방 직후의 혼란한 세태를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텍스트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냥 계속 인물들이 계속 갈등해요. 오기미가 막 정리모친한테 막 뭐라고 겁나 막 쏘아붙이고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오기미의 어떤 성격이 나타나는가. 괜찮죠? 어. 정리모친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내용이 진짜 별게 없어요. 내용이 별게 없고. 그 내용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내려갈게요. 자, 지워도 되겠죠? 원래 뭐 예쁘장하기도 하면서 쌀쌀한 편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네요.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폼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오기미가 아니래요. 와, 옛날의 오기미의 모습이 없네요. 음, 오김의 사나운 모습을 본 거야. 과거와 다른 모습인 거지. 괜찮죠? 자, 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영감은 어째 젊어져 가니? 거기다 대면 넌 꼭 어머니 같구나 라면서 비꼬아요. 라고 막 놀려요. 자,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서 쓸쓸히 사는 오기미는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였지만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래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게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기미는 사실상 어찌 보면 돈을 보고 오기미는 어찌 보면 재산을 보고 나이가 되게 많은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어. 그래서 돈은 있어. 근데 남편이 지금 알아 누워 있거든요. 어. 입원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정래모치는 실제로 자기보다 어린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어, 비슷한 나이였나? 아무튼 나이가 되게 젊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기미는 실제로 어찌 보면 자격지심이죠. 어찌 보면 일말의 자격지심도 있고 아니면은 플러스 이 장면에서 뭐도 있냐면 그냥 모욕감을 주고 싶은 거야. 왜? 돈 갚으라고 말할 거거든. 그러니까 정래모친이 오김이 자기 돈 안 갚으니까 거기에 대한 화가 나서 모욕감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내용 같이 볼게요. 음, 여기다 그냥 정리 좀. 복합적인 심리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정리해 두는 겁니다. 복합적 심리, 오김의. 그렇죠? 이게 이제 자격지심도 있지만, 음,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플러스로 돈을 갚지 않는 정내모친을 주고 싶은 거죠. 에게 모욕감을 주고자. 이 정도 맥락으로 요 대화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갑자기 남편 얘기를 왜 하나? 자, 늙은 영감의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라고 이제 비꼬아주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제 이게 미쳤나 무슨 뭔 헛소리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는 거지만 음, 달래며 끌고 가려 하였다. 정내모치는 부끄러워하죠.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옥임과의 신랑이가 부끄러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제 피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본론 나오죠.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그죠? 돈 안 갚을 거야 이거거든요. 자, 매달린 식솔들은 많고 병들어 놓은 늙은 영감 약값이라도 뜯어쓰려고 이렇게 쩔쩔 메고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 없는 년은 좀 단단히 욕을 먹어야 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사정을 보아서 싼 이자에 좋은 것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는 친구 사이였으니까 이자도 좀 싸게 쳐가지고 빌려줬는데 그것도 이제 안 갚고 있으니 남의 돈을 생으로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이 아니고 뭐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몰인정한 모습, 인정이 없는 모습, 물질 만능 나오는 거죠. 주의. 자, 이 두 사람이 모르던 사이가 아니에요. 옛날 친구 사이입니다. 어, 친구 사이인데 막 돈 갚으라고 막 지금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 사이였다라는 걸 떠나서 이제 인격을 막 모욕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 부분 보시면 돈을 우선시하는 거죠. 사람보다. 자,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구경해요. 당연히 이제 오기민은 계속 열받아 하고 정래모치는 계속 이제 부끄러워하고 그 상황이 계속 갈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체크했던 뭐 예를 들어서 영마랑 비교를 한다면 영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명과 개인의 갈등이었다면 여기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주가 되죠. 어, 개인과 개인의 갈등. 자, 내려가겠습니다. 누가 안 갚는 데니? 돈도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선이냔 말이야. 그쵸?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내려갑시다. 그때 이제 대놓고 얘기하네요. 난 돈밖에 몰라. 내일 모레면 거리에 나앉게 된 년이 요거 체크 하나 할게요. 내일 모레면 거리에 나앉게 된 년이 체면은 뭐고 우정은 다 뭐야.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 저러니 너 같은 장래 부인 대신에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보겠어? 얘기를 하죠. 지금 벌써 두 인물의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음. 오기미는 돈밖에 모른다. 그렇죠? 오기미의 상황 나왔죠? 돈밖에 모른다. 아까 방금 우리 처음에 정리했던 거지만 오기미는 이제 정신적 파산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요 물결친 거 있죠? 내일이면 거리에 나앉게 됐다. 이 정내모친의 상황이죠? 어, 물질적 파산. 이거 보여주는 장면이죠. 라고 코웃음을 쳐요. 구경꾼은 자꾸 모여드는데 정내모치는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모욕에 눈앞이 아찔하여 가슴이 메어 올랐으나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었다가는 더 창피한 꼴을 당할 것 같아서 도망가 버리죠. 뒤에 발소리가 없으니 오기미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내모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됐죠? 자, 다음 장면 갈게요.
여기 지금 하나만 체크를 해둡시다. 27가지는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뭐 이렇게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할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40 전에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마님으로 떠받들려서 멋대로 호강도 못 해본 오김이었어. 지금도 어디가 40이 넓은 중늙은이로 보이겠어. 까지. 됐죠? 여기 지금 괄호 묶은 부분 정리해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이전까지 오김의 삶이죠. 음,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야. 됐나요? 음.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네요. 머리를 곧게 지지고 엷은 얼굴 단장을 하고 번질거리는 미국 핸드백을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때 유한 마담, 여기 유한 마담이라고 하는 거는 부유한 집 아내. 그렇죠? 부유한 집의 아내. 설마 일할 오픈으로 아귀 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물을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 업자로 누가 짐작이나 할까? 됐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부유한 집 아내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오기미가 하는 일 이거 얘기하고 있죠? 일할 오픈으로 막 다툼을 하는 고리대금 업자. 됐죠? 이게 오기미의 현실이에요. 오기미는 완전 돈에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쳐 있습니다. 자,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니까 고리대금이 전당국으로 대신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당시의 현실 상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야. 지금 현대 오늘날에는 고리대금업 하는 게 약간 불법적인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근데 이때는 이제 오기미가 하는 고리대금업이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이라고.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되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이게 지금 당시 세태입니다. 해방 직후 세태. 음.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 거였지만 오기미는 반민자의 아내가 되리라는 거. 반민자, 반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친일파였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 봐봐.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니야. 자, 반민자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불악기 같이 덤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바로 이어질 거야. 중경의 도지사였어. 남편이.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에서 감사역을 지냈거든요. 친일파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친일파로서 해방이 된 이후에 반민법이 국회에 통과가 된다면 이게 반민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 싹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재산 몰수하고 하자. 실제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된다면 남편의 재산 싹 다 몰수될 거잖아. 그래서 오기미가 돈에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뭐 감옥에 들어가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내 먹고 살고 마련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돈돈돈돈 하게 된 거지. 자, 보세요. 자, 중풍을 3년째 누워있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기나 하기 전에야 내려가서 을에 걸리고 말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친일파로 걸릴 것이고, 걸리는 날이면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이며 땅이며 모두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 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 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기미가 왜 고리대금업을 하게 됐는지, 그렇죠? 아득바득 왜 돈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요 맥락은 그냥 요 정도만 정리할게요. 오김이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이유인 거고, 돈에 집착하는 이유인 거라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무슨 이유를 대냐면 이런 이유를 대요. 식소를 혼자 떠맡아야 되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되는 가련한 신세다 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괜찮죠? 요거 정리 좀 해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겉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 남편 약값도 벌어야 된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오기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지금 아득바득 고리대금업 하고 있는 거라고. 욕을 덜 먹기 위해서 과로의 이유를 들고 있는 거지. 그렇죠? 내려갑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례모친의 생각을 이제 서술자가 이야기했어요. 얘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근데 이제 B, 한편으로 오기미는, 그렇죠? 오기미의 내면을 이제 서술하네요. 오기미는 정례모친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것을 견눈으로 보고는 입귀를 셀록하게 비웃었어요. 그렇죠? 한편 뭐, 오기미는 오기미 나름대로 속이 후련한 거죠. 돈을 못 받아서 조금 마음이 속상했었는데, 욕보였잖아. 그렇죠? 자,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만, 그쵸? 가슴속이 후련하고,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 꼬이고 하던 것이 풀어져서, 화가 좀 풀리는 것 같았다. 뭐, 이런 내면을 서술하고 있죠. 근데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 꼬인 것이 반드시 정내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요거 명확하게 체크해 둡시다. 다른 거 아니라 내용일치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오김이 정내 모친에 의한 악감정으로 인해 뭐 모욕을 주었다. 틀린 거잖아. 됐습니까? 이런 거는 뭐 의심하지 말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뒤에 오기미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사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적인 뭐 원한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요새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내려면 한 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겠다. 여기 제독을 준다는 얘기는 다른 생각 못하게, 다른 생각 못하게 단속을 해두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이겁니다. 전적으로 오기미가 정례모친을 모욕했던 거는 돈 받아내려는 심산인 거야. 그렇죠? 그 정도. 자,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야 무엇냐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됐죠? 자, 지금 비로 묶여 있는 부분은 따로 내가 뭐 메모 안 하는 게 그냥 오기미의 내면이에요. 오기미의 내면 심리 얘기하는 겁니다. 오기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례 모친한테 무슨 뭐 남편 얘기하면서 욕을 보였는지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오김이기는 하였다. 자격지심이 있다 그랬죠.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세민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오기미도 아니지만 자식도 없이 군 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짜증도 났고요. 정내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 어려운 살림에 얽매이고 고생도 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어려운 장면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너네들이 보고 있는 자료에 있는 그 각주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자, 요거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오기미는 자식이 없어요. 뒤늦게 되게 나이 많은 사장의 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렇게 결혼한 거라서 자식이 없어. 대신에 본처의 자식이나 이런 다른 자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식구들인 거잖아. 그거 뒷바라지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남편은 이미 나이 많아가지고 병에 중풍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워 있어. 이런 상황에서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돈은 없어. 돈은 없는데 정래모치는 자기 식구, 그렇죠? 돈은 없지만 자기 식구를 챙기고 자기 식구를 위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나보다 낫지 라는 생각에 자격지심도 생기기도 하는 거야. 단순 악감정이 아니라.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갑자기 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교장. 얘도 세모 치세요. 교장. 교장도 고리대금업자예요. 음, 고리대금업자고요.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렇죠. 탐욕스러운 인물. 됐나요? 자,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이런 거예요, 지금. 언제나 갚아야, 그러니까 언제든 갚아야 하는 돈인데, 그걸로 의리가 상할 것까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오기미가 교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얘한테 돈 받아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정래모 씨한테 돈 받아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장이 나서가지고 지금 막 얘기하는. 됐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김호김이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히 못 견디겠어요. 변했다랬죠. 이겁니다. 예전에는 셰익스피어 원서를 끼고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신이 나고 LNK의 숭배자였고 하던 그 오기미가 바로 닫아주시고요. 동양자루 같은 전대를 차고 다니면서 세상이 모두 노랑 돈잎으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푼이나 바라고 구멍가게에 나와 앉아있는 나도 불쌍한 신세지만 난 오기미가 너무 가엾어요. 됐죠? 요렇게 두 개. 됐죠? 지금 동그란 괄호로 묶은 거랑 꺽쇠 괄호로 묶은 거랑 그렇죠?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과거의 모습이고요. 그렇죠? 이건 이제 현재의 모습인 거잖아. 변했죠? 음, 변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어가지고 덧붙입니다.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었어요. 음, 됐죠? 현재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괜찮습니까? 현재와 대조적인 모습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기민을 된다. 정래모치는 오기미를 안타까워하죠. 그렇죠. 자, 오기미가 가엾어서 나는 어제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문장 하나 나오죠. 요 문장입니다. 나는 그죠? 나는 살림이나 파산이지 오기미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군요. 제목이랑 연결되는 거죠, 두 파산. 그 얘기입니다. 정래 어머니는 분하다고 해야 할지, 딱하다고 해야 할지, 그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도 듣기에는 조금 거북하긴 한데, 괴란쩍다, 그냥 불편하다, 좀 안쓰럽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자, 다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지고 그냥 하니까 그런 거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 돈을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 있는 생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얘기했어요. 고리대금업 하는 게 이때 당시는 되게 욕스럽고 그런 불법적인 일이 아닌 상황인 거야. 됐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고리대금업을 나름 양심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건 한 가죠. 한 가지죠. 광복 직후 혼란기. 어, 그 세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 입만 가지고 속여 먹고 등 쳐먹고 알로 먹고 꽝으로 먹고 하는 놈들도 많은 세상 아닙니까? 됐죠? 이것도 역시나 세태겠죠? 음, 하면서 이제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오김의 역성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오김의 편을 드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여기 지금 교장의 말은 교장도 고리대금 업자라 그랬잖아. 교장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지.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지.
자, 이날 정래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말리면서 그 따위 돈 안 갚아도 좋으니 고소를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고 두세요. 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20만 원에 2만 원의 현금을 얹어서 오기미를 갖다 주라고 내놓았다. 결국엔 갚아내거든요. 이자가 10%였네요. 이자가 10%였네요. 뭐, 요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냥, 뭐, 더 대단한 이야기는 없어요. 더 대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어요. 오기미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래모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죠. 정래모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그렇죠? 물질적 화산자의 상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기미 같은 경우에는 돈에 집착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정신적 화산자로서 당시의 세태를 보여주는 중심 인물 두 명, 혼란스러운 세태를 보여주는 중심 인물 두 명이다. 이 정도 맥락에서만 정리해 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 일치만 조금 주의해 주세요. 내용 일치만.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